네, 주간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기존의 기조를 유지를 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끝난 이후에 미국 시장도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이 미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말씀 주신 대로 파월 의장이 뭔가 대단한 말씀을 하신 건 사실 없어요. 과거에 거의 여름에서부터 했던 얘기를 거의 지금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이번에 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목표치를 조정한다거나 중립금리에 대한 조정 그런 것들을 만약에 좀 기대를 했다면 좀 과도한 기대가 아니었는가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은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아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들을 얘기함으로써 좀 더 호키시했다 그런 발언 그런 해석들도 있긴 한데 사실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데이터대로 확인해 나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잭슨홀 미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고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제 그런 에 있어서 지금까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장기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상승이 이제 막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이 된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또 2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5%를 넘어서 2006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직 여전히 열어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더 오르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9월, 11월 인상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그렇게 크게 여기서 더 개선된,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더 잘 나온다거나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무래도 거의 높지 않을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겠고요. 단기 금리도 여기서 제한되고요. 장기 금리의 경우는 이미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우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더 올라갈 룸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추가 금리의 상승 그런 여력은 좀 이제 제한적이다.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상에서 보자면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언급을 해주시면서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또 물가 지표 얘기를 해주셨어요. PC 물가 지표도 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PC 물가가 사실 PC 물가가 경제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CPI를 보는 것보다 연준에서는 PC가 실제로 우리의 실제 개인들의 지출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연준에서 이제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근데 CPI가 훨씬 빠르고 우리가 CPI를 더 보는 이유가 CPI 이미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CPI에서 확인했듯이 우리가 분명 6월이 가장 저점이고 7월, 8월, 9월 하면서 전년 대비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높아지고 지금 또 유가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스럽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나 작년처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반면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이 계속 뭔가 괜찮다, 고용이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내용을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고용 지표가 이제 아무래도 정부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교육 아니면 사회복지 이런 관련해서 그런 섹터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뭔가 경제에 그런 좀 더 민감한 그런 부분들은 고용이 좀 줄어들지 않나 약간 그런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40원대까지 올랐다가 그래도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각 현재 3.6원 정도 하락하면서 1,321원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레벨 자체가 1,350원 정도 가면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선 어느 정도 막히는 걸 우리가 더 악화되지 않으면 막히는 걸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올라갔던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이제 약세로 가니까 부동산 문제 터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었다가 그래도 여기서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해서 현재 레벨을 이제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뭐 한 1,32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달러가 계속 약세로 추세적으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으려면은 뭔가 이제 유럽의 이제 커런시라는 게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좋을 것도 좋은 거지만 유럽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받아줘야지 달러 약세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이 경제가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은 거 다 아실 거고요. 일본도 경제가 좋긴 하지만 긴축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달러 강세를 그렇게 되돌릴 만한 요인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레벨을 보고 왔으니까 현 수준에서 유지나 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폭의 그 뭔가 원화 강세라든지 달러의 강세를 막을 만한 그런 요인은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뭐 위안화도 상당히 또 원화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또 경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중국 증시 부양책이 나왔죠. 네. 증권거래세 인하라든지 신용매수 시 증거금 비율도 인하를 해준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증시를 정말 부양할 수 있을까요? 중국 증시가 경제가 여기서 더 악화되기도 쉽지 않지만 네. 뭔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제조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수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부양책을 한다고 하는데 부양책도 뜨뜻미지근하고 금리를 세게 낮추자니 위안화가 이제 뭔가 가치를 못 지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거래세도 인하하고 막 네.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중국의 악재가 더 나올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더 악재가 나올 게 또 그렇게 또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항생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긴 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려해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뭔가 그 공급망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서 서로 어려워지는 부분은 맞은데 여기에서 뭔가 네. 크래시가 난다 이런 쪽보다는 뭔가 부양책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막히지 않겠느냐 개선보다는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측면에서도 좀 하단이 막히는 그런 네. 효과가 안정적으로 예.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어제 또 미국 상무장관이 밤에 또 중국에 도착을 하면서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네. 더 악화되진 않을 거다 계속 그런 얘기만 맞아요.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미중 관계도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워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더 싸우기는 중국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고 미국은 뭐 아직은 견조합니다만은 미국도 여기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경기가 하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더 각을 세우기는 서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뭐 우리 뭐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옐런 장관이 여름에도 한번 방중을 그렇죠. 했었고요. 뭐 키신저 그런 분들도 갔다 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더 리스크를 키우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이런 것들 당연히 네.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건 뭐 전혀 양보해줄 기색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씩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엔비디아의 호재가 있었는데 네네. 우리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반짝하고 많은 그런 좀 느낌이거든요. 아쉽죠. 오늘도 반도체는 또 크게 그러니까요. 반등을 조금 좀 예. 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엔비디아 메타가 HBM 그리고 DDR5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있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겠습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좋은 거는 엔비디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그렇죠. 엔비디아의 AI 칩을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그런 경이적인 그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뭐 양날의 그냥 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면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서 AI에 그 뭔가 그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엔비디아 칩만 사도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서버 관련한 그런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근데 엔비디아 AI 쪽이 좋은 거는 우리의 뭐 하이닉스의 HBM 이런 쪽은 좋습니다만은 근데 일반 서버 값도 많이 클라우드 쪽에 올라가야지 이제 디램이나 낸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뭔가 또 이제 뭔가 서로 상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반도체가 또 좋으려면 HBM이 아직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모바일 디바이스가 많이
살려야 돼요. 그런데 퀄컴이라든지 뭐 TSMC 이런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우리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게요. 폰이 잘 안 팔리잖아요. 사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는 좋은데 디바이스는 안 좋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치고 나가지 못할 거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PC도 그렇고 핸드폰도 예. 그렇고 계속해서 너무 안 팔리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플이라든지 네. 삼성의 신작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나아지면 좋겠네요. 이제 또 9월 앞두고 있는데 9월은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네.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하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못할 것이고 3분기에 좀 특히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8월에 증시가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670 뭐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2,500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요. 네. 레벨 자체는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면이 여기에서 그러면은 바로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괜찮은 그런 국면이 되냐면 미국 증시나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레벨은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 딱히 나오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박스권 플레이 정도 하시면서 아마 4분기쯤 됐을 때 미국에서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정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정황이 좀 우리가 결정되면 그때 힘을 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아직은 살짝 힘을 빼고 우리가 테마주 따라다니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형주에서 그냥 이제 박스권 플레이를 하든지 그렇게 뭔가 힘을 주지 않고 좀 더 8월에 이제 조정 받은 거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9월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